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주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 파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시각각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무한 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최종 처리까지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영무원이 직장 동료 스토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에 이어 남마돌이 한반도 남쪽을 핥히며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한자 나라 국자는 사방을 에워싼 후에 창을 들고 성벽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유례 없는 초강력 태풍, 폭풍 해일을 걱정하던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가 제 지역구인 마산하포였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해에 상륙했을 때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대 4.39m의 폭풍 해일이 덮쳐 마산 의시장과 경남대 앞 대거리 마산만 인근 해안가 저지대가 쑥대밭이 되고 18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흰남노 태풍 때는 지난 2018년 세워진 차수벽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차수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수벽이 있는 방제 언덕은 3-4m 위에 2m, 방제 언덕 3-4m 위에 2m 높이로 세워져 매미 때보다 더 강력한 6m 해일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차수벽을 세우는데 541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저 차수벽을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저 유리식이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상인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조망을 해친다 그래서 저렇게 차수벽을 평소 때는 보드워크로 누워 있다가 태풍이 올 때는 저렇게 기립 씌우는 저런 차수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서 정부의 노력,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하포가 13년 전, 2003년, 근 20년 전 악몽을 딛고서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태풍이 올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우리 지역구가 물에 잠기지 않을까. 이 악몽을 딛는 그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네. 뿐 아닙니다. 마산 서항지구 배수 펌프장도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당 80mm의 물폭탄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서 분당 2,100여 톤의 빗물을 바다로 뿜어내는 배수 펌프장 덕분에 역대급 태풍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큰 재난을 당한 도시에 국가가 투자를 했고 그 투자 덕분에 한 도시가 그리고 국민들이 폭풍 해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언제 한번 마산 오시겠습니까? 예, 오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 재난 방지에 기여했는지를 하나의 모델로 보시고 또 부족한 게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다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에 쏟아진 물폭탄 때는 어땠습니까? 태풍 흰남노 한 달 전에 서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명이 숨지고 1만 5천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반지하 세 가족이 숨졌습니다. 2011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역, 신월동 등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17조 원을 들여서
지하 40 내지 50m 깊이의 지름 10m 정도의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에서 검증된 진한 시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 뒤에?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시에 필요한 지역에 대심도 빗물 처리 시설, 배수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아마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거에서 아마 양천구 지역만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진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 사건입니다. 왜 오세훈 시장은 하자고 했는데 시장이 바뀐 뒤에 그 후임 시장은 이걸 허지부지하게 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태풍 피해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상선 침수 지역 6군데에 대해서 이쪽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은 201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또 침수되었습니다. 우리 그 침수했던 걸 보셨죠? 그런데 양천구는 그걸 한 군데 설치해서 7군데 이제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양천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예측 가능한 재난 방제 그리고 그게 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토목 사업이라 그러면 아주 치를 뜨는 어떤 시장 때문에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시민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았고 정부도 맞장구 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7군데 모두 대심도 빗물 터널이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이번 참사가 있었을까요? 훨씬 피해가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치수야말로 정치의 근본이자 최고의 국가과제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점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산에서 성공했던 차수벽의 그 경험과 그런 노력으로 전국의 모든 곳이 이제 110년 만에 이런 기후 이변을 통한 큰 재난에 직면하더라도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 산하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이 지난 9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 부터 1년 동안 해보니까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사업 운영 실태 합동 점검에서 점검 대상 사업비 2조 1천억 중 12%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무려 2,300건이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버섯 곤충 키운다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감 계산서를 쓰고 설치 후 먹튀하고 전체 지자체 5%의 조사에서만 2,600억 원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서 나는 그런 명목으로 5년간 12조 원을 투자했던 그런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상은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지방은행들조차도 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한 5조 6천억 원 중에서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지금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은행까지 위태롭게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추가 조사나 전수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리님. 예, 우선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기관을 좀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 설치 때문에 국고가 손상된 것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림이 훼손되고 산림 훼손이 결국 치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경남신문 보여주십시오. 경상남도 내에서만 태양광 때문에 잘려 나간 나무가 27만 그루였습니다. 앞에 경남신문 좀 보여주세요. 이 27만 그루는요. 축구장 500개 크기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숲을 그리고 탄소를 흡수하는 자원인 숲을 이렇게 훼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인류는 바보라고 합니다. 연간
810조 원의 황금을 낳는 거의 숲을 헤쳤는데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숲을 훼손했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사업을 주도했던 곳입니다. 30년 동안 무차별적 태양광 패널 보조금 때문에 2021년 미국에서는 60초마다 태양광 패널 설치 프로젝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이 태양광 패널을 매립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수명이 당한 태양광 패널 처리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진행된 프로젝트와 보조금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들은 넘쳐나는 태양광 패널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실태입니다. 재활용되는 패널은 10개 중 1개도 안 됩니다. 재활용 기술이 미흡하고 독성은 물론 희귀 원료 재처리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이런 쓰레기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점검 대상의 12%에서 벌써 2,600원가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 국가적 낭비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뿐 아닙니다. 지난 정부도 이미 에너지 전략 수급 기본 계획을 하면서 재생 에너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2030년에 20%밖에 비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저 보십시오. 저 표 보시면 8차 전력 수급 계획, 9차 수립 계획, 어떤 수를 쓰더라도 20%를 넘기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NDC 목표 계획을 보면은 풍력 비중은 낮추고 태양광에 무지무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 풍력 비중을 보면은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았던 예멘도 12% 불과합니다. 일본, 독일은 9% 수준입니다. 반면 풍력의 경우는 덴마크가 48%, 아일랜드는 33%로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기본계 수급 계획에서 실태가 분명하고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분명한데 만일 지난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을 모르고 했다면 그건 무지요 무능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돈 나누기 목식으로 그들만의 리그에 카르텔에 돈을 나누기 위해서 뿌렸다면은 이것은 재정 낭비와 국고 낭비를 위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네,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방향일 수 있고요.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가 현재의 기술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간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저 에너지를 CO2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이나 가스 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전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기저 에너지로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에너지원이 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너무 급속히 추진이 되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대한 이런 그 땅을 이렇게 점거한다든지 나무를 베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더 균형 있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지난 정부지만 철저하게 정말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정책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정책 실패인지 고의적인 이 나눠먹기 카르텔을 위한 배분이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해야 됩니다. 풍력에너지를 더 높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지금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전력수급 계획을 보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한 사업에 이렇게 무모한 돈을 해서 국토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 신재생 에너지 재생도 불가능한 이런 태양광 패널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아까 야당 의원 한 분이 영빈관 신축하느라 장병 피복과 전투화 예산을 삭감해 투정했습니다. 근데 사실입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32만 원 인상되고 급식비도 인상되고 병사들 처우 개선 예산이 정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저 전체 급식과 피복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2조 5,161억이 올해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1,778억, 7.1%가 증가한 2조 6,939억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장병 피복 예산은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병사 월급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장의 경우에 약 32만 원이 인상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급식비도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습니다. 기타 그 병영 생활관 교체라든지 진료 시스템 개선과 같은 다양한 처우 개선 사업도 진행될 그러한 그 예산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의 비용의 증감은 단가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품목 비용의 증감을 가지고 군장병에 대한 전반적 처우가 악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군장병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해명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한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김 회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비가 떨어져 있죠. 국내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에는 동아일보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국내에서 기업 활동 열심히 하면 될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도망을 가서 그 사원들에게 태국까지 와서 이 음식을 공수하게 합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밀을 유출되는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력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환도 못하고 철저한 수사도 못하면은 이 범죄자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게 정의에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도 됐고요. 도망간 범죄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송환 요구를 받고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노력할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체포 방안, 국제 공조 방안이 있습니까?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특별한 방안을 세울 게 아니라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꼭 이 사건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 도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총리님 제가 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득표수가 건국 이래 가장 많습니다. 1,600만 표. 아마 우리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득표하기 대통령이 힘들 텐데. 국민의 여망이 그만큼 큰데 그러나 지금 국가가 분열돼 있고 정부가 여야가 분열돼 있어서 지금 국가가 한 발짝도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국회가 사실상 뽑는 것이랑 다름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뒤에 민주당 총리 출신인 총리를 뽑은 것도 바로 협치를 통해서 이 정부가 담당해야 될 큰 과제, 미정유의 과제, 퍼펙트 스톰을 함께 해결해 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는 이 협치를 위해서 지금 여야 의원,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 지도부나 상임위를 어느 정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네, 저희로서는 뭐 최대한 정책에 있어서의 그 여야 간의 협조와 협치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에도 물론 연락도 드리고 뵙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최대한 자주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모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에 자주 오십니까? 네, 자주 옵니다. 최근에 총리 공간에서 상임위 이거는 상임위 의원들을 다 만나신 분 있다고 들었는데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네, 뭐 아직 그 여야 같이 하는 거는 한 일주일 뒤쯤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한두 번 또 그 위원회별로 한 대회는 이렇게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최대한 좀 같이 모시고 또 행정부도 같이 장차관들도 참여를 해서 현안 이슈들도 좀 논의를 하고 서로 공통적인 것은 좀 협조를 해가지고 하나의 성과를 좀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저 대통령 부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7년,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지금 야당은 맹공격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5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선정했던 가장 성공했던 문화기획 전시가였던 김건희 당시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끝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앞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코드 오브 컨덕트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과거에 지난 정부의 대통령 부인이 어떤 장신구를 했고 또 어떻게 돈을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번 정부의 대통령의 부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또는 어떤 기준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자주 여야 의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례 요정 활동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적극 건의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야당 공세가 거셉니다만 국가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우선 이끄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여야 의원들을 좀 두루두루 만나서 국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저는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요. 또 그래서 우선 의장단하고도 한번 만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인플레이션법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우리가 국회가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해서 정말 신속하게 결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협력을 요구하는 결의를 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일단 우리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화하는 채널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백신 외교 때문에 의원의 곁에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특파원을 하면서 많이 하는데 원래 이 법안에 우리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다 마지막 끝낼게요. 없었는데 척슈머 상원 대표랑 조맨친 민주당 의원 한 사람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의원 대표는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은 우리 의원들이 산중이 의원들, 외통위 의원들 그리고 미국을 잘 아는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미국 의회에서 그 보조금 규정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허심탄회하게 만나셔서 하시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그러나 이런 과제가 없을 때에도 평소에 좀 그 의원 외교 차원에서 미국 의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좀 그런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그 관계를 가지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